관점 바꾸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각자가 갖고 있는 프레임이에요. 이걸 우리가 지도라 그러기도 하고 또는 자신의 어떤 신념으로 본다 그러기도 하고 가치로 본다 그러기도 하고 이걸 함축해서 세상 모형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이 관점이라는 것은 하나의 틀이에요. 그리고 창문으로 지금 창문 틀이 돼요. 그 틀을 우리가 프레임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A든 B든 C든 우리가 그것을 A로 보면 A고 B로 보면 B고 C로 보면 C다. 소년이 두 명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한 명은 밤하늘의 아름다운 별을 바라보면서 세상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야. 저걸 볼 때 난 너무 행복해. 내 삶은 정말 축복받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똑같은 그 창문을 내서 바라보는 관점이 위가 아닌 아래로 보는 소년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지저분해. 세상은 저렇게 지저분하고 더러운 거야. 냄새. 싫어. 똑같은 우리가 창문틀에서 관점을 똑같은 창문틀이라는 것은 우리가 똑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저는 다른 세상을 만난다. 정말 중요하죠. 자동차의 밑에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프레임이라고 그래요. 프레임 위에 모든 부품을 올려가지고 자동차를 완성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자동차가 그 프레임이 어떤 프레임이냐에 따라서 충돌했을 때 받는 충격이 달라지고 그런 이제 그걸 우리가 프레임이라고 한다면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프레임 이건 도대체 뭘까? 그 세상을 보는 세상 마음이 모형인데 그럼 그게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 우리의 이 프레임은 결국 유전도 영향을 미치겠고 우리가 학습한 거, 경험한 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떤 기억을 갖고 있는지, 어떤 문화 속에 자랐는지, 어떤 종교를 갖고 있는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결국 내 뭐를 만들고 있다? 관점을 만들고 있다. 관점은 사람들마다 모두가 다 다를 수밖에 없네. 이게 뭐 세계관, 인생관 다 같은 거예요. 관점을 이해하며 조금 전에 이야기한 세계관, 인생관 이런 것도 전부 다 우리의 관점이에요. 관점.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관점을 바꾸면 어떻게 될 것인가. 시궁창을 보고 있던 그 소년이 보는 관점을 시궁창으로 보는 그 관점이 아닌 위로 보는 관점을 본다면 달라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저 전망대 같은 데 올라가면 이 망원경을 설치해놨죠. 그 망원경으로 가지고 어디를 비추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전경이 들어오죠. 그렇다면 어디로 비추는가, 어떻게 비추는가에 따라서 그게 당겨질 수도 있고 멀어질 수도 있고 그럼 거기에 대한 느낌이 달라지고 상태가 완전히 바뀌어버린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관점 바꾸기라고 하고 리프레임이라고 합니다. 프레임을 바꾼다 이 말이에요. 관점 바꾸기. 여기서 이제 연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심리적인 어떤 문제, 장애 이것들의 대부분은 우리의 관점에 의해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점을 바꾼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심리적인 대부분의 문제는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 관점 바꾸기는 단순한 것 같지만 아주 짧은 시간에 순간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문제는 어떤 상황, 일, 사건, 사태를 뭘로 볼 때? 문제로 볼 때 그것이 뭐가 된다? 문제가 된다. 와, 멋진 말 아닌가요? 문제로 볼 때 문제가 된다. 자, 그 뒤에 한번 볼게요. 문제는 원래 없다. 하지만 문제를 문제로 보는 순간 그것은 뭐가 된다? 문제가 된다. 문제란 것은 문제라는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더. 문제라는 것은 문제라는 관점에서. 그렇다면 관점을 바꿔버리면
바꿔버리면 문제는 사라집니다. 네. 문제를 문제가 아닌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미 다른 관점에 의해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미 그 문제는 사라져버려요. 관점을 바꿔버리면 문제가 사라지네. 행동으로부터 의도를 분리해라. 자, 저 사람이 지금 나에게 화를 내고 있어요. 일을 하는 같은 동료가 나에게 화를 내고 있어요. 근데 화를 내는 게 뭐냐면 내가 일을 똑바로 안 한다고 지금 지적을 하면서 나에게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일을 정확하게 열심히 잘하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나는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나도 감정이 상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공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사람 간에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때 내가 관점을 바꿔버린다면 이 두 사람의 문제를 쉽게 해결해버리죠. 저 친구가 지금 나에게 화를 내는 건 내가 기분이 나빠. 근데 저 사람이 왜 나에게 지금 화를 낼까? 지금 뭐와 뭐를 분리시키죠? 화를 내는 행동과 그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내가 분리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이 의도와 행동을 분리할 수 있는 능력, 내 안에 그 능력을 프로그램을 만들기만 해버린다면 이제 차원이 달라져 버려요. 웬만한 거는 이제 뭐냐면 아하, 저 사람이 지금 내한테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부리지만 저 사람의 의도는 일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함께 잘하자는 지금 의도구나. 근데 표현하는 방법이 저 사람이 지금 잘못된 거다. 우리는 행동은 잘못된 걸로 우리는 평가할 수 있잖아요. 의도는 뭐 좋은 거네. 자, 인간관계에서 이게 이제 중요한 열쇠예요. 행동은 만약에 나쁜 것이라면 그건 나쁜 걸로서 그 사람이 어떤 대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쁜 걸 평가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도가 뭔지 알고 내가 그 의도에 맞춰져 버리면 이 사람의 나쁜 행동이 바뀔 수 있다. 이게 이제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의도는 아까 함께 효율적으로 잘 하자는 것은 지금 이렇게 화를 내고 뭐라니까 내가 갑자기 좀 위축되는데 지금 그 이야기한 그 의도는 이걸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잘하자는 그런 이야기 아닌가요? 라고 의도를 내가 건드려 버리면 그 사람은 내가 그래 맞네. 근데 나도 지금 사실은 이렇게 해서 내 요 수준에서는 잘하려고 내 의도는 잘하려고 하고 있는 건데 내 의도와 당신의 의도는 뭐 같은 거다. 우리가 의도가 같으면 싸울 일이 있나요? 없죠. 근데 대부분 뭐냐면 의도는 비슷한데 서로의 입장에서 그 의도를 행동으로 과잉되게 드러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의도를 알고 내 의도를 알고 나도 잘하려고 하고 저 사람 잘하려고 하는 건데 근데 저 사람의 표현이 좀 거칠구나 라고 하면 그냥 표현이 거친 사람 저 사람이 표현을 좀 거칠게 했구나라는 거 하고 저 사람이 나에게 화를 냈어. 그래서 나 기분 나빠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져 버려.